네, 안녕하세요. 세종연구소의 최은주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북한의 보건의료 제도와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제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전 세계적인 확산 속에서 남북 관계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도 북한의 보건의료 제도나 혹은 이제 북한의 관련한 상황들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추진할 수 있는 하나의 사업으로서 남북 교류 사업으로서 보건의료 제도가 갖고 있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북한의 보건의료 제도와 그 제도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김정은 집권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북한의 보건의료 관련한 정책과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후에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하면서 북한은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 교류 협력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현 시점에서 바람직할지 혹은 가능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북한의 보건의료 제도는 크게 세 가지의 틀을 가지고, 세 가지 제도를 가지고 그 원형을 구성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무상치료 제도, 말 그대로 북한에 살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국가로부터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이에 따라서 국가는 질 좋은 무상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방의학 제도로서 이제 기본적으로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갖고 있는 좀 공통적인 기조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의사 담당 구역제 혹은 호 담당 의사제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는 이제 각 지역, 그러니까 리, 동과 같은 말단 단위를 중심으로 진료소나 아니면 이제 병원들을 만들어서 1차적으로 거기에 소속된 의사들이 자신이 담당하는 가구들의 각 구성원들, 주민들의 건강을 살피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위생과 방역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으로서 이제 제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의 제도는 1960년대에 북한이 공식화한 이후에 지금까지도 기본적인 보건의료 제도로서 지속되고 있고요. 이와 함께 북한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고려의학의 존재입니다. 보통 이제 현대의학 혹은 서양의학들을 이제 신의학이라 부른다고 한다면, 동양에서 발전되어 왔던, 그리고 지금 현재 북한이 계승하고 있는 분야를 보통 동의학 혹은 고려의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 또한 북한은 꾸준히 이제 관련한 치료법이나 이제 약품에 대한 개발들을 추진해 왔고, 최근에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북한 의료 시스템의 한 축으로서 여전히 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북한의 보건의료 제도가 현실에서 얼마큼 적용되고 잘 이제 활용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서는 좀 취지와, 그러니까 원래 북한 당국이 의도했던 제도의 취지와는 좀 다소 괴리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1990년대에 경제 위기가 왔고, 북한의 그런 경제 위기는 보건의료 시스템에도 이제 그대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보건의료 부문에서 필요한, 병원이 운영되는 데 필요한 각종 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해야 될 공장의 가동이 멈추거나 혹은 현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물자 부족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북한의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지 못하면서 이제 병원 의료 전반, 그러니까 병원의 운영 전반에서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의사들은 혹은 병원 관계자들은 병원 운영을 위해서 이제 과거의 무상
영상치료 제도들을 유지하지만 그런 공식적인 것들이 아닌 음성적인 방식으로 병원 운영의 방법을, 병원 운영에 필요한 각종 요구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었던 상황들이 좀 존재했었고요. 그다음에 약품과 의료기기의 부족은 고스란히 이 시스템들의 수혜자가 되어야 될 주민들의 부담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병원이 지급해주지 못하는 약품들이나 의료기기들을 장마당을 통해서 음성적으로 구하는 방식들이 좀 일상화가 되고, 병원에 가서도 실질적인 치료 효과를 기대하지 못하게 되면서 병원 치료 대신에 자체적인 자가적인 판단과 그걸 통한 약품 소비에 따라서 약물의 오남용 형상들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문제가 되는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이 보건의료 서비스의 불평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 의료가 국가의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각각의 병원의 상황들, 각 지역 상황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도시, 특히 대도시 지역들에서의 병원 시스템을 누릴 수 있는 이제 사람들과, 그다음에 지방이나 각 농촌과 같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스템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이런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은 엄격한 차이를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기존의 보건의료 제도들을 다시 이제 실효성을 갖게 하기 위한 정책들을 펼쳐나갑니다. 일단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7차 조선노동당 당대회에서 보건의료 부분에 관련해서 일단은 의료 선진화를 이루고, 그다음에 이제 의학, 이제 현대의학과 고려의학들의 결합을 통해서 이제 결합을 시키고, 그다음에 먼거리 의료 봉사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크게 과제로서 제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도 이 기조는 지속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화시켜서 9가지의 과제들을 이제 제시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그 2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건의료 부문에 대해서 물적인 토대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먼거리 의료 봉사 체계,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원격 의료 체계라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먼거리 의료 봉사 체계를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구축하고 확대하는 사업들을 추진함과 동시에 이와 마찬가지로 의료 시스템에서도 정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북한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적 토대와 관련한 부분은 이제 당전에 개정된 헌법에도 보건의료 파트의 조항에서 물적 토대들을 갖추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조항에 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 혹은 시급성을 알 수가 있고, 크게 병원의 신축 혹은 병원의 개건 측에서 병원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의료기구나 이제 그다음에 약품 생산 공장들을 개건 현대화해서 관련 분야의 생산 정상화를 이루는 것, 이 2가지를 큰 축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류경안과 종합병원과 같은 분과 병원들은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범 사례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기도 하고, 문수거리에 좀 병원촌가 재형성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평양 이외의 지역에서 눈에 띄게 이러한 변화들이 발생하는 것들은 좀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이런 지역에 있는 지방급 병원들도 개건 현대화 사업들을 통해로 해서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종종 북한 문헌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건의료 부분은 북한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많이 하락된,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는 분야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2018년 이후에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 발전에 대한 총력 집중 노선들을 이제 내서도 일단은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은 경제 부분이지 보건의료 부분이라고 하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선순위에서 경제 부분에 밀려 있고, 물론 이러한 부분은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특히나 보건의료 부분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런 물적 토대 구축의 문제라고 한다면,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드는 것들을 경제 부분에서 먼저 이루어내야 그것이 전반적인
북한의 주민들의 삶의 질적 향상과 그리고 보건의료 부분에서의 물적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될 수 있다라고 본다고 하면 이제 이러한 순서들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파트에 대한 예산 배정들은 소폭이나마 증가 추세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그거에 비해서 이 분야가 제대로 당의 정책들을 관철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질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건의료 분야가 상대적으로 더 뒤떨어져 있다라고 한 지적들은 북한 문헌에서도 가끔 소개가 되는데요. 특히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것들은 2018년에 묘양산 의료기구 공장을 현지 지도했던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진짜 거기서 나타난 발언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이제 투자들이 증가하는 것들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당 정책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들 안에서 코로나19는 좀 많은 변화들을 가져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조짐이 보였을 때 북한이 가장 먼저 대응한 것은 국가 비상 방역 체계로 전환을 하고 가장 강력한 방역 체계 혹은 이제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 고강도 조치들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이제 국경 폐쇄도 단행을 했고, 그다음에 지역 간 이동도 지금은 거의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볼 만큼 경제 활동들은 지속되고 있으나 가장 강한 방역 체계들을 구축하고 시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국가 비상 방역 체계 시스템은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좀 더 주목해야 될 것들은 이제 바로 국정 기조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2월 달에 있었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인민의 생명과 안위 보장이 총력 집중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밝혀서 일단 국가의 최우선 사업으로서 바로 인민의 생명과 안위를 보장할 수 있는 사업, 보건의료 사업을 잡고 있고, 이런 보건의료 사업 중에서 의약품과 의료기구 생산에 국가 내 자원들을 최우선적으로 배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국가의 이제 운영 사업들의 경제 부분 일반에서 이 보건의료로 집중되고 있는 현상들이 그때부터 보여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4월에 있었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는 12월 말, 그러니까 2019년 12월 말에 했던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사업들을 좀 조정하는 이러한 방안들을 회의에 이제 회의 안건을 올리고 논의를 했다라고 밝혀서 2020년에 원래 계획들이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상당한 조정을 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겪는 전후로 북한이 보건의료와 관련해서 상징적인 사업 하나를 이제 대내외적으로 공포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평양종합병원 건설입니다. 그래서 평양종합병원 건설은 건설 사업에서 이제 북한이 최근에 건설 산업들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긴 하지만 착공식에 직접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해서 연설을 통해서 평양종합병원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들과 이제 그 현재 북한이 겪고 있는 보건의료 사업들의 실태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제 문제점들을 상세하게 분석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서 현상들에 대한 문제점을 세심하게 분석을 하고, 그리고 수도에도 종합병원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적하면서 평양종합병원 건설이라고 하는 것이 향후의 보건의료 부분에 투입하는 사업 안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부상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예상할 수 있었고, 북한에서도 이제 올해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서 평양종합병원 건설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은 건설은 되게 짧은 시간이죠. 6개월 이후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지금부터는 4개월 후인데 10월 달에 있는 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에 맞춰서 이제 이것을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상황,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들에 대한 추진의 단초들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남북 교류협력 사업은 당장에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지금 대북 전단지 살포 문제로 촉발된 남북의 이 위기 국면, 좀 어려운 관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다시 이제 이 긴장 국면들이 협력을 타진할 수 있는 이제 수준으로 정도 국면이 전환된 이후에 가능한 방안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지금 말씀드리는 보건의료 협력이 왜 지금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코로나19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코로나19로 끝나면 가장 좋겠지만 작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같이 이제 인간 혹은 동물에 대한 이런 전염병들이 발생하는 빈도가 굉장히 잦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전염병이 국경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걸 고려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의 상황들은 한국의 상황과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방역과 감염병 예방에 대한 공동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공조체제 구축을 위한 교류협력 사업들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보건의료 사업은 남북 정상이 실제로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분과회담도 진행이 됐었고요.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합의사항의 이행들이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1차적인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 보건의료 사업들도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보건의료 사업이 갖고 있는 이런 인도주의적 성격을 고려한다고 하면 제재 상황 속에서도 좀 제재의 국면들을 속에서 좀 조심스럽지만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건의료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많은 경험을 좀 해봤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국제단체나 이제 국내 민간단체들이 이러한 보건의료 사업, 협력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한다고 한다면 좀 더 추진 과정에서 좀 더 많은 것들이 좀 빠르게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보건의료 협력 중에서 당면에서 가장 먼저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은 평양종합병원 건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일단은 위에서 얘기했던 보건의료 협력 사업들에 대한 이 중요성 4가지를 평양종합병원 건설 사업도 모두 다 충족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보건의료 협력 사업이 지금 현재적 의미에서는 이 경색되고 지체되고 있는 이런 남북 교역 사업들을 하나 전환기를 마련하는 모멘텀이 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멘텀이 되려고 한다면 조금 대규모로 그리고 북한에게 확실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평양종합병원 건설 사업들을 지원하는 것은 북한에게도 당면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나 한국의 의료산업들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역량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호응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이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타진해 보는 것들이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재개되다가 중단되었던 정보 교류 사업들이거나 아니면 북한 스스로가 이런 보건의료 제도들을 다시금 실효성을 갖추고 주민들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지원이 아닌 협력 사업들을 중심으로 좀 발전을 시켜서 단기적으로는 개발협력 사업으로서 의료산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과정에서 남과 북이 함께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현재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요. 바로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는 현재의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과 더불어 그 다음을 준비하는 것들도 준비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보건의료 협력 사업들은 다음을 준비하기 위한 주요한 사업으로서 그리고 다음의 시작을 알릴 수 있는 사업으로서 의미가 있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오늘은 북한의 보건의료 제도와 그다음에 이것을 통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